1일차. 이번 여행은 원래 충식 부부와 함께 베트남을 가려 했지만 아쉽게도 취소되어 대신 대전에서 출발해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을 지나 속초를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6박 7일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인 오늘 충식 부부가 오후 3시 30분 대전역에 도착했고 곧바로 대천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잔잔하게 흐려 있었지만 가을 특유의 차분한 기운이 여행길에 함께했습니다. 오후 6시 대천해수욕장에 도착해 K호텔에 체크인한 뒤 해변을 잠시 걸었습니다. 40여 년 전 젊은 시절 찾았던 대천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파도와 모래사장은 여전히 익숙한 정취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대천화항을 찾았으나 늦은 시간이라 활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대신 로얄 한식에 들러 갈치조림으로 저녁을 즐겼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여행 첫날의 피로를 달래주었습니다. 밤 8시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차분히 시작된 여정 속에서 앞으로의 길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커져갔습니다. 여행 2일차. 둘째 날 아침, 하늘은 옅은 구름이 드리워져 차분한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여행길을 함께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을 더욱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침 7시 호텔을 체크아웃한 뒤 보령 해저터널과 연육교를 지나 안면도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길 위에서 여행 둘째 날의 설렘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전 8시 꽃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서해안의 대표 해변답게 드넓은 백사장과 자연 경관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인파는 자취를 감추고 가을 바람과 잔잔한 파도만이 남아있어 한적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전 8시 40분 대성식관에서 바지락 칼국수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시원한 국물 속에 바지락 향이 가득 되어 있어 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는 안면도의 명소 남은제에 들렀습니다. 기암괴석과 바다 그리고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어 남은제 카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의 고요함 속에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천북 굴단지에 도착해 전어회와 찐굴로 점심을 즐겼습니다. 가을의 제철 맛, 고소하고 신선한 전어와 탱글탱글한 굴은 바다의 맛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오후 2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았으나 월요일은 휴관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아쉬움은 있었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군산세관 건물과 일제수탈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역사 앞에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어 군산의 명물 이성당 제과점을 들렀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빵집답게 사람들의 긴 줄이 인상적이었고 맛 또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야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규모와 연역을 떠올리며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 남긴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군산스테이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낮에 구입한 이성당의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며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흐림 속에서도 차분히 이어진 가을 날씨가 하루를 채워주었고 바다와 역사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 속에서 남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 3일차. 여행 셋째 날 아침 흐린 하늘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선한 공기 속에서 아침 7시에 호텔을 나서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천사대교와 퍼플섬이 있는 신안군으로 향했지요.
고창 고인돌 휴게소에서 추어탕과 우거지탕으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깊은 국물 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천사대교를 건너게 되었지요. 웅장하게 펼쳐진 다리는 신안의 섬들을 하나로 이어주며 물류와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건설의 역사를 떠올리며 인간의 도전과 기술이 남긴 성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신안 갯벌도리 공원에 자리한 퍼플섬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 수많은 섬들이 연륙교로 연결되어 내륙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지요. 퍼플섬의 상징적인 문구 I 퍼플 유는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색채를 넘어 사랑과 헌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보랏빛으로 꾸며진 마을과 다리, 주민들의 정성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지요. 4.3km의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으며 넓게 펼쳐진 갯벌의 생명력과 그 가치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가 전해졌지요. 오후 12시 반 출발하여 오후 2시 40분에 목포에 도착.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탑승했습니다. 2019년에 개통된 케이블카는 목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았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전경은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목포의 풍경은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그림 같았지요. 고화도의 전경은 특히 빼어났습니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잔도길은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하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을 주었답니다. 고화도에 도착해 직접 잔도길을 걸어보니 목포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 발끝에서 전해졌습니다. 다시 케이블카로 유달산 승강장에 돌아와 유성각에 오르니 내려다 보이는 목포 시내와 항구의 전경이 고즈넉하면서도 활기차게 펼쳐져 한 도시의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요. 오후 4시 50분에는 목포의 명물 영란횟집을 찾았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이곳에서 민어 4종 세트인 민어회, 민어회무침, 민어전, 민어매운탕을 맛보았는데 신선한 맛과 깊은 풍미가 왜 이 집을 목포 최고의 맛집으로 꼽는지 잘 알게 해주었답니다. 오후 6시 20분 목포 출발. 오후 8시 반쯤 예약한 호텔수에 도착했지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밤 9시가 넘어 여수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다 위에 반짝이는 불빛과 도시의 야경이 어우러진 풍경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지요. 밤 9시 50분 다시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은 다리와 섬, 바다와 도시가 함께 빚어낸 다채로운 풍경 속에서 남도의 진한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지요. 여행 4일차 아침 7시 호텔을 나서 여수 오동도와 엑스포 개최 장소를 찾았으나 이른 시간이라 문이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다양한 테마 정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만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원과 메타세코이아 길은 짧지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여행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정오 무렵 통영으로 이동해 오후 2시 40분 한산 호텔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어 이순신공원에 들러 장군의 동상 앞에 서니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업적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평화로운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며 과거의 헌신 덕분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은 통영 전통종합시장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시장은 기대만큼 활기가 넘치지는 않았고 음식도 평범했지만 오히려 통영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여행의 한 장면으로
오래 기억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행 5일차. 아침 7시 호텔에서 조식 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옅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선선한 바람이 길동무처럼 따라와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가거대교와 광안대교를 차례로 건너며 바라본 풍경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도로의 높낮이를 낮추기 위해 터널과 교각이 조화를 이룬 모습은 세심한 도시 설계의 결과였고, 바다 위에 웅장하게 뻗은 가거대교와 광안대교는 인간의 도전과 기술의 성과가 만들어낸 거대한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50분 동백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개최되었던 에이펙 회의장을 마주하니 한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했던 순간이 떠올라 뿌듯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5, 6도의 섬들은 바다 위에 점점이 놓인 보석 같았고, 광안대교 너머로 솟아오른 빌딩 숲은 부산이 가진 역동적 에너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발걸음을 옮긴 해운대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부산의 상징이라 할 만했습니다. 잘 정돈된 백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었고,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와 고운 모래를 적셨습니다. 국내외 여행객들이 해변을 거닐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바다와 도시가 함께 어울려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둘러싼 호텔과 카페,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바다는 넉넉히 품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해운대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골목마다 시장 특유의 활기가 가득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통 어시장에서 현대적인 관광 명소로 변화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다의 내음을 간직한 채 살아 숨쉬는 듯한 풍경은 부산만의 색다른 매력을 전해주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시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생선구이와 전복, 해삼, 멍게가 어우러진 점심을 즐겼습니다. 바다의 신선한 맛이 그대로 전해져 입안 가득 퍼졌고, 함께한 이들과 나누는 식사의 기쁨이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오후 2시 30분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변을 따라 달리는 길이 아닌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푸른 산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져 바다에서 느낀 역동적인 부산의 모습과는 또 다른 평화로움을 전해주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죽도시장 근처에 자리한 윈호텔에 도착해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웅장한 다리와 바다, 세계와 연결된 역사적 공간, 그리고 부산의 상징인 해운대의 풍경이 함께 어우러진 의미 깊은 여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행 6일차. 아침 7시 20분 호텔에서 조식을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잔잔한 비가 흩뿌려 여행의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오전 8시 30분 호미곶 테마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로 손 모양의 조형물이 우뚝 서 있었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지형에서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이곳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빗방울 속에서도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풍경은 묵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는 대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과 가랑비가 어우러진 해변은 고즈넉했고, 넓게 펼쳐진 백사장은 고요함 속의 여유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어 영예의 3.18 3.1운동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이곳에서는 3월 18일 주민들이 독립을 외치며 만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주일 선생은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한 인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 앞에 깊은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조용한 기념비 앞에서 잠시 머무르며 우리 역사의 아픔과 민족의 굳건한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오후 1시 30분, 영해 휴게소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정동진 다우리조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곧장 오후 5시 10분에 선크루즈 호텔 앤 리조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 모양의 호텔이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모습은 이색적이었고, 탁 트인 동해바다는 거대한 수평선을 펼쳐 보이며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여행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7시,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한 여정이었지만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깊은 울림의 하루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7시 10분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약간의 비가 내리는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대관령 휴게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구름과 산의 풍경을 바라보니 마지막 날의 차분한 정취가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둘러보며 세계 속에서 빛났던 한국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어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신앙과 자연의 조화를 느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오에 찾은 실륵사는 고즈넉한 강변 풍경과 더불어 세월의 깊이를 전해주었고, 오후 2시 남한산성 행궁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되새기며 선조들의 뜻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뒤 오후 4시경 방학동 극동아파트에 도착하며 6박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자연과 역사, 신앙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60년 지기 친구 부부와 동행하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60여 년 전의 기억과 오늘의 감동이 어우러져 서로의 우정을 더욱 깊게 확인한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